자, 개념쌤 교재 203쪽이죠. 그지? 마우스 아래와 속도, 가속도 하고 적분 들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숙제에서 이미 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접해봤어. 그쵸? 다른 점은 뭐라고 그랬어? 숙제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직선상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는 평면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렇지? 자, 수탄 이런 걸 떠내보자.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T의 위치 X, 좌표 X는 누구의 함수야?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지. 따라서 X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누구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뭐하고 된다서 속도. 그치? 속도.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속도. 즉 F' T가 이 P의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뭔데?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있잖아. 그치?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율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이 속도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F', T'가 되겠죠. 얘가 가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결국 속도의 크기잖아요. 그치?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에다가 보시면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가속도에다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되니? 가속도의 크기란 게 보여지겠죠. 똑같네, 선생님.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는 함수만 달라지고 똑같다고요. 그럼 문제 한번 볼까? 83번.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야.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T가 파이에서의 P의 속도가 2분의 1이다. 그때 파이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속도 함수에다가 파이 대입한 게 2분의 1이고요. 가속도 함수에다가 파이 대입한 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속도 문제 구하자. 속도는 주어진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네. 자, 보자. 어떻게 되니?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치? K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뭐야? 합성함수죠. 그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고? 코사인 3분의 T. 이거 속 미분하면 3분의 T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었을 때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온다며. 자, T에다 파이 집어넣습니다. K 파이 더하기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게 2분의 1이라며. 됐지? 그러면 K 파이는 6분의 3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고요. 따라서 K는 연결을 파이로 나누면 3파이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때 가속도로 해서 한번 더 속도를 미분할게요. 가속도 함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K.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되니?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T. 다시 속 미분하면 3분의 1. 3분의 1에서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또 뭐야? 파이 집어넣었죠? K. K 구한 게 얼마야? 3파이분의 1. 빼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3파이분의 1. 얼마야?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18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이게 되겠다. 그렇지? 답이 좀 더럽긴 하지만 정확한 답이겠죠. 자, 힘든 거? 없어요. 밑에 플러스 붙어있는 83-2번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주어져 있고 t가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줬지.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파이 제곱 이론을 이용해서 m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이게 왜 플러스 분인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는 함수만 달라질 뿐 수투에서는 똑같아.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야.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라고요. 직선 운동은 방향이 몇 개밖에 없냐? 2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쪽. 따라서 그 방향을 뭘로 구분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근데 이제 x, y축으로
만들어진 좌표 평면에서는 방향은 또 뭐야? 방향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잖아. 여기에서의 운동은 당연히 어때? 방향이 계속 변화하면서 운동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방향을 고려하면서 이동시키려면 얘가 상당히 힘들어지네. 그치? 요 위에서 움직이는 전 P의 운동은 결국 뭡니까? 위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게 되잖아. 우리가 기하를 했고 안 했지. 물리에서 나오지 않았어? 벡터는? 그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을 우리가 벡터로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평면,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은 결국 벡터의 성질을 띨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어떤 전 P가 요 위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치자. 이런 곡선으로. P는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럼 자, 이 P의 위치는 약간의 수익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X좌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때? X좌표와 Y좌표로 위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맞지? 이때 이 점 P의 X좌표는 시각에 따라서 X좌표가 바뀌니까 누구야? CP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어때? 움직이면 시각에 따라서 Y좌표도 달라지겠죠. Y좌표 역시 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GT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이 점 P의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야. 어떻게 정의할 거냐니까.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운동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방향을 같이 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점 P에서 X축과 Y축의 수선의 말을 내립니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Q라 그러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R이라 그럴게. 그럼 Q는 당연히 누구의 점이니까 X축의 점이니까 이런 좌표는 얼마되니? X, 를 보고요. R은 Y축의 점이니까 0, Y가 되겠지. 이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는 똑같이 이 함수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결국 전 P의 운동이라는 것은 요 Q와 R의 P의 좌표라는 것은 Q와 R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결국 전 P의 운동은 이렇게 Q와 R의 운동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즉 X방향의 운동과 Y축 방향의 운동이 합쳐져가지고 최종적으로 P의 좌표가 결정되고 그에 의해서 P의 운동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얘 둘을 나눠서 표현하는 거야. 위치 함수도 나눠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치? 전표의 위치는 ft, gt가 되는 거고 이때 속도는 전표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 즉 x축 방향의 속도는 뭡니까? x좌표를 다시 t로 미분하면 x축 방향의 속도지. x축 방향의 운동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y축 방향의 속도는 역시 y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y축 방향의 속도가 되겠죠. 그 둘을 이렇게 뭘로? 순서상으로 나타내기로 약속한 거. 이게 점 P, 평면 위에서의 움직이는 점 P의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됐지? 그러면 가속도 역시 마찬가지네. 가속도는 뭡니까? X축 방향의 가속도와 Y축 방향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순서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게 도와주죠? 요거지, 그치? 자, 얘들 다 쓰면 얘는 x를 미분하니까 뭐가 되니? f't. 얘는 y를 미분하니까 g't. f't, g't가 점 P의 속도가 되는 거고 점 P의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f2't, g2't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하라는 친구들은 무슨 앱에서 쓸까 이거? 벡터 앱에서 쓸쓸하니? 자, 이쪽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우리는 어때? 결국 두 벡터의 합이잖아. 이 속도가 벡터죠. 이것도 벡터죠.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대각선으로 얘 갖다 붙이고 얘 갖다 붙여서 대각선, 펜선의 대각선 길이가 벡터의 합이잖아. 이게 최종적으로 전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라고요. 그 벡터를 요 벡터와 요 벡터로 그치?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봐봐. 이 벡터는 결국 위치 벡터는 이걸 원점으로 직접 가져오면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 벡터의中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니? 여기가 f 프라임 t가 되는 거. 이 방향 속도가. 이 방향 속도가 g 프라임 t가 되는 거니까. 이 하섭의 길이가 f 프라임 t. 이게 g 프라임 t. 합치면 되잖아. 여기 점의 좌표가 f 프라임 t, g 프라임 t지. 우리가 위치 벡터는 이中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점의 좌표가 f 프라임 t, g 프라임 t인데 그게 바로 사실 이거 정체는 뭐야? 이 벡터의 속도 벡터, 전피의 속도 벡터의 성분이야. 운동도 마찬가지. 성분.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 더 추가. 자, 속력.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속도의 크기지. 그러면 직선 운동에서는 뭡니까? 어차피 방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구했단 말이야. 그럼 그 크기는 뭐 하면 돼? 절대값만 쓰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었는데 이제는 어때? 방향이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속력을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럼 결국 속도, 즉 속도의 크기 속력은 결국 이 화살표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 화살표의 길이는 우리가 이게 f 프라임 t고 이게 g 프라임 t니까 뭐야? t 파워 정리를 위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겠네. 화살표의 길이, 즉 속도의 크기는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이게 벡터의 크기였잖아, 그렇지? 이렇게 지금 평면에서의 운동과 그에 따라 속도와 가속도를 우리가 정의해봤어.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생각해요. 자, 직선에서 운동은 숙제 생뚱대 그대로야. 어차피 방향이 두 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구분할 수 있고, 크기는 방향만 없애야 되기 때문에 부호만 없애면 된다고요. 됐죠? 근데 평면에서 운동 어때? 방향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그거를 어떻게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벡터의 개념을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때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y는 각각 t의 함수 ft와 gt를 쓸 수 있다면 그 점 P의 속도는 그 운동을 x축, y축 방향으로 분리하는 거야. x, y 순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그치? 따라서 x축 방향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x축 방향으로 속도, y축 방향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y축 방향으로 속도 둘을 순서상 정확하게 말하면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다시 가속도는 그들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점피의 가속도가 나오고요.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야? 그때 속도의 크기, 속력은 어떻게 나타난다? 속도의 절대값이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f 프라임 t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안 썼지만 가속도의 크기도 말해볼 수 있지. 가속도의 크기는 뭡니까? 얘 둘 가지고 대각선 길이 보여주면 되겠죠. 그게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속도 그림 문제가 수초할 때 저기 첫 번에서도 나왔었죠, 마지막에. 첫 번째 때 움직임 그림 뭐 위치 변화를 막 했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뒤쪽 가면 뭐하냐? 속도 그림 또 나오겠죠. 그럼 그때 또 뭐야 추가되겠냐? 평면에서의 또 움직임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때 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추가되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평면 위로 움직이는 거고 따라서 위치 함수가 두 개야. x 함수, y 함수. 속도와 가속도가. 끝이네. 자, 속도는 어떻게 한다? x 미분하면 되겠죠. sin 미분하면 cosine t. 콤마, 자 이거 미분합니다. cosine 2t는 마이너스 2 sin 2t. 마이너스 2 cosine t 미분했죠? 속미분하면 얼마 되니? cosine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자, 좀 복잡하다.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해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정리되는데 어떻게 되냐? 됐을 때 뭐야? 대각 공식이죠. 2 sin 코사인은 뭐야? sin 2t, 그렇지? sin 2t. 그러면 sin 2t 빼기 2
sin 2t. 합쳐 뭐가 되냐? 마이너스 sin 2t가 되겠네. 됐니? 왜 정리하냐? 계산이 편한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것보다 정리하고 미분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럼 4분의 파에서 속도는 얼마 되니? 4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4분의 파에 2분의 루트 2. 4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자, 가속함수는 한 번 더 미분할게요. 얘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얘 미분하면, 자, 급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t. 속미분하면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대 4분의 파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 미쳤나? 4분의 마이너스 1.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 곱하면 2분의 파이. 0. 됐죠? 84-1번 한번 볼게. 성령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렇지? 84-1번. 자, 좌표 평면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 위치 X, Y가 X는 3T,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일 때 속력의 최소가 되는 P의 좌표에서 속력이 최소가 되는 그때 순간은 P의 위치가 P의 위치 좌표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속력이 최소가 되는 순간의 T 값을 찾아서 그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의 위치가 보이시겠죠. 속력 구해봐야 되네. 속력 구한다. 먼저 속도부터 갈게요. 속도는 6분하면 3, 6분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속력은 루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루트 정리하면 16t 제곱 마이너스 32t 플러스 16 플러스 25가 되는 거고 결국 이놈의 최소값을 안에 들어있는 이차함수 최소값 가는 문제네. 그쵸? 16은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네. 미쳤네. 바보네. 바보네. 왜 이렇게 정리했다 다시 언제 봐. 밑에 완전 적혀 있는데 그치? 못 본 걸래.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얼마 되니? 공략은? 루트 그러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t가 1일 때니까 이 순간 t가 1일 때야. 위치는 1을 위치함수 집어넣으면 3,2가 되겠네요. 이제 기본적인 여기 있는 약속들만 벌써 여쭤보러 오시면 힘들지 않다. 속도와 속도는 바보가 아니면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 파트를 마무리 해볼 수 있겠네. 됐지? 자, 마지막 이제 적분 해놨습니다. 쉬는 시간. 뭐라고? 딱 여기서 동영상 딱 끊고 그렇지, 끊고 바로 해야지. 또 끊어줄래? 그렇게까지 안 가야 돼. 힘들 거 아니. 배는 내면.